양탄국으로 프랑스 상인을 이긴 조선시대 최고의 장작 상인 최순영. 조선 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서양 문물이 물밀듯이 밀려왔는데 전기, 철도, 자동차 등이 선을 보였고 각종 신기하고 편리한 상품들이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양 물건들은 값이 너무 비싸서 높은 벼슬아치나 돈 많은 사람들 정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뿐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장작 외에 다른 연료가 없었지만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작도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도성 안에는 장작으로 쓸만한 나무가 없었고 있더라도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작은 주로 양주나 고향에 사는 나무꾼들이 도성 안으로 날라왔는데 고향의 나무꾼들은 구파발을 거쳐 무악재를 넘고 서대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팔지는 않았는데 도성으로 들어온 나무꾼들이 도매상들에게 뗄나무를 넘기면 그들이 이익을 붙여 다시 일반 가정에 되팔았습니다. 도매상들은 고향의 나무꾼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 대부분 서대문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독립문 근처의 화산시장, 서대문 로터리 강북 삼성병원 근처의 서문박시장, 경희궁 근처에 있었던 서문안시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장작 도매상인으로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최순영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화산시장을 비롯해 서문안시장, 서문박시장에 창고를 지어놓고 나무꾼들에게서 장작을 싸게 사들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장작하면 최순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장작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쉽게 돈을 벌던 최순영에게도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무슨 장사를 할까 살피던 브라이상이란 프랑스 사람의 귀에 최순영의 소문이 들어가 장작 장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브라이상은 시장 조사를 마치고 장작 장사에 나서 최순영에게 도전장을 던졌는데 광화문 내거리 부근인 지금의 광화문 우체국 뒤쪽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상이 장작 장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최순영은 코웃음을 쳤는데 돈 보따리를 들고 무악재 길목을 지키고 있다. 나무꾼이 나타나면 즉시 돈을 풀어 장작을 사들였습니다. 이복에 대해 이제부터는 굳이 내 가게까지 오지 않아도 되네. 앞으로는 내가 이곳에서 장작을 살 테니 그리들 알게. 정말이십니까? 그리 해주시면 저희야 좋죠. 나무꾼들로서는 무악재에서 십리거리에 있는 최순영의 가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되었으니 웬 떡이냐 했는 데 이 소식을 들은 브라이상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쩐지 요 며칠 동안 도성 안에 나무꾼들이 곱빼기도 안 보이더라니 바로 최순영의 장난질이었구먼. 최순영을 이긴 브라이상의 양탄국. 그러나 브라이상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브라이상은 커피를 끄녀 보온병에 담아 새벽부터 최순영이 지키고 있는 길목보다 더 먼 무악재 꼭대기 부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서히 먼동이 터오자 낑낑대면서 고개를 오르는 나무꾼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나무꾼들은 고갯마루에서 짐을 내리고 땀을 식혔지만 겨울이라 땀이 식으면서 곧바로 한기가 닥쳐왔습니다. 추워. 자,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출발하자고. 나무꾼들이 다시 짐을 지려 할 때 먼 발치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브라이상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다가 말을 붙였습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장작 도매상을 시작한 브라이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게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장작값도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브라이상은 나무꾼들에게 웃으면서 양탄국을 권했는데 양탄국은 바로 지금의 커피로 당신은 궁중이나 지위 높은 양반들이 외국인들에게 선물로 받아 숨겨두고 아껴 마시던 것이었습니다. 최순영에게는 한 번도 귀한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나무꾼들은 브라이상에게 호감을 느꼈고 생전 처음 맛보는 커피의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양탄국이란 서양할 때의 한자 양자에 끓여 마시는 국에 한자 탕자를 붙인 이름인데 이렇게 브라이상은 나무꾼들에게 호감을 샀고 이 소문은 나무꾼들 사이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나무꾼들은 그 후부터 좀 멀더라도 브라이상의 가게로 장작을 나르기 시작했는데 커피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어 중독성이 있는 음료라 한번 맛을 본 나무꾼들이 계속 브라이상을 찾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브라이상의 장작 가게는 나날이 번창해갔고 이와는 반대로 최순영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게 됐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최순영은 밤새 머리를 쥐었다며 고민을 거듭하다 무릎을 치며 눈을 반짝이는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눈에는 눈,
양탕국엔 양탕국으로 반격하는 거야. 최순영은 소문을 이용하기로 한 것으로 마침 조선에서는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탕국을 먹고 쓰러진 세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 황제가 임금 자리에 오르기 전 세자 시절의 일인데 고종과 세자는 평소에도 양탕국을 매우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종과 세자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커피를 시키자 내관은 궁녀에게 말해 즉시 양탕국을 끓여올렸고 마주 앉아 양탕국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의 표정이 영 마뜩찮아 보였고 얼굴을 찡그리며 입에 넣었던 양탕국을 뱉어냈지만 세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잔을 다 비웠습니다. 그러나 한 5분쯤 흘렀을 때 갑자기 세자가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러 궁궐 안은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았는데 한바탕 소동을 벌인 끝에 세자는 무사했습니다. 무슨 병인가? 전하, 망극하옵니다만 양탕국에 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고종은 금부도사를 불러 사실을 밝히라고 했고 수사에 나선 금부도사는 오랜 탐문 끝에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고종의 총애를 받은 적이 있는 김홍률이란 사람이었는데 김홍률은 원래 러시아 말을 통역하는 역관이었습니다. 1895년 8월 20일에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에게 살해된 을미사변 후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는 아관 파천을 하는데 통역할 역관 김홍육만 데리고 갔습니다. 김홍육은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는데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나라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세도를 부렸습니다. 고종도 김홍육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지만 1897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덕수궁으로 돌아올 때 김홍육도 따라 들어왔지만 고종이 김홍육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전혀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개 꺾인 새 신세로 전락해버린 김홍육은 고종에게 은근히 앙심을 품어 고종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고종이 마실 커피에 독을 넣게 했습니다. 양탕국으로 불화이상을 이긴 최순영. 무튼 고종 독살 미수 사건은 당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었고 최순영은 이를 이용해 비열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거래하던 한 나무꾼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자네들 요새 브라이상에 가게에 출입한다며. 자주 가는 것은 아니고 가끔 갑니다요. 그 집에 가든 우리 집에 오든 그거야 자네들 마음이지만 몸조심해야 할 걸세. 몸조심이라뇨? 이런 청맹관이 같은 사람을 보겠나. 아니 그래 세자께서 양탕국을 마시고 죽을 뻔했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나. 이 말을 들은 나무꾼은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렸고 이 소문은 몇 다리를 걸치면서 잘못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탕국을 자주 마시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면서? 서양 오랑캐들이 양탕국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네. 이런 소문은 마치 발이라도 달린 듯이 순식간에 널리 퍼져나갔고 급기야 불아이상이 양탕국 보온병을 메고 다가오면 나무꾼들은 마치 무슨 돌림병 환자라도 만난 듯이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불아이상이 잘못된 소문이라며 항변했지만 나무꾼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는데 결국 불아이상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장작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양탕국을 이용해 프랑스 상인과의 한판 승부를 이긴 조선시대 최고의 장작 상인 최순영 이야기였습니다.